따라.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사 한국문학팀 정기현입니다. 오늘 잡동사니 읽기 챌린지 중에 그 사랑편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10명의 타자 중에 제가 첫 번째 타자가 되어서 이제 독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읽어볼 작품은 조남주 작가님의 그 소설집 우리가 쓴 것에 수록된 작품 오로라의 밤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편을 다 읽어봤는데요. 오로라의 밤이라는 소설은 크게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엄마, 나, 엄마의 딸, 지혜, 그리고 엄마의 시어머니. 근데 이제 엄마와 시어머니는 동거를 하는 사이예요. 엄마의 남편이자 시어머니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이제 죽고 없고 그 뒤로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동거를 하면서 전에는 아무래도 그런 수직적인 느낌이 남아있었던 관계였는데 그게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로 변모해가면서 어머니가 막 젊은이들이 먹는 음식을 처음 먹으면서 막 기뻐하는 걸 보면 나도 어머니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 덩달아 다시 기뻐하고 이런 소소한 기쁨들을 좀 같이 깨우쳐가는 관계가 되는데요. 그 와중에 엄마가 서울에서 느닷없이 오로라를 목격합니다. 목격과 동시에 나는 오로라를 예전부터 진짜 보고 싶어 했었지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행을 이제 원래는 혼자 가려고 알아보다가 동거 중인 그 시어머니와 함께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게 오로라를 보는 장면이 소설의 절정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리로 이제 착착착 가는 길이 여행을 할 때의 기대감을 서서히 증폭해 나가는 그걸 따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덩달아 설렜고 딱 오로라를 마침내 보고 엉엉 울고 눈밭에 누워서 같이 관람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랑 첫 번째 작품으로 실려있는 것도 되게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의 저한테 되게 필요한 소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휴가를 다녀와서 저한테 압도적인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고 왔어요. 휘파람을 불면 야생의 새들이 막 뒷마당으로 날아드는 그런 어떤 삶의 양식을 보고 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잘 해내는 것 그것 와중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오로라를 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딸을 다시 보게 되고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고 하는 그 과정이 지금의 저의 삶에도 너무 도움이 되었던 작품이고 굉장히 벅참도 주고 사랑이란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관계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구나 여러 형태의 사랑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해주었던 작품이었고 그래서 되게 고마운 작품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께 권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을 목격한 뒤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허탈함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작품이 좀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타자는 논픽션 팀의 이왕재 차장님이 다음 작품을 읽어주시기로 했어요. 그럼 책을 텔레포트로 전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논픽션 팀 이왕재입니다. 제가 읽을 부분은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고요.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단편의 스토리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 싶거든요. 가진 것 없는 젊은 부부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이야기거든요. 여성 주인공이 가진 돈이 1달러 87센트밖에 없다 하면서 이 돈으로 어떻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줄까 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 소설이 100년도 더 전의 일인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 정도일까가 가장 먼저 궁금했고요. 여성 주인공이 이 남성 주인공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머리카락을 팔러 가는데, 이 장면에서는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팔러 가는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주인공이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한쪽은 그 시계에 달 시계줄을 선물하고 다른 한쪽은 머리를 빗는 데 쓸 빗을 선물하는데, 서로가 이미 머리카락과 시계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편집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트위스트 엔딩이 나버리거든요. 다 알면서도 이 마지막 엔딩 부분에서 묘하게 약간 벅차오르는 감동도 좀 받았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다른 단편들, 제가 좋아하는 단편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실렸던 이헤이 선물이나 다자이 오사무의 달려라 메로스, 이런 잊고 있던 단편들도 생각이 나서 다시 읽어봐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은 지가 정말 오래되었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더라도 그 선물에 보답할 자신이 없거든요. 선물이라는 게 정성이 깃든 건데, 저는 받았을 때 상대에게 그만큼 되갚아줄 자신이 없어서 아예 안 주고 안 받자라는 마음이었는데, 이 소설을 읽고 나서 그동안 제가 받았던 선물도 생각이 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편집자가 해외문학팀의 김민경 편집자라고 하는데, 제가 책을 넘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제가 읽어볼 작품은 강신재 선생님의 젊은 느티나무이고요.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읽었습니다. 젊은 느티나무는 제가 여러 번 읽었던 작품인데요. 많은 명대사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히 회사에서 읽으니까 수키가 아직 형규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 같은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함께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같은 괴로움을 겪는 일인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괴로움을 겪어보실래요? 잡동사니 올해 거는 처음 읽었는데 더 얇게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후루룩 읽기 좋은 것 같고, 회사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읽는 게 살짝 아이러니한데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이제 외롭지 않아요. 갑자기 그렇게 됐답니다. 저는 제 스스로와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Love myself. 그러면 저는 다음 타자인 마케팅부 다은님께 책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케팅부 김다은입니다. 제가 읽어볼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사랑은 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본 시는 굉장히 짧은 시라서 프란츠 카프카가 다들 아시겠지만 바퀴벌레 변신 이야기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사실 프란츠 카프카가 시와 그 소설의 경계에 있는 짧은 문장들로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제가 읽은 부분은 굉장히 짧아서 그냥 바로 읽어드리자면, 사랑은 당신이 내게 칼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그 칼로 내 마음을 들쑤신다. 제가 아직 이 정도의 사랑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 아픈 사랑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만큼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 칼의 양면, 사랑의 양면을 잘 보여준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타자인 저희 팀 부장님인 아람 부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 마케팅부 조아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헛간 불태우다에 실려있는 윌리엄 포크너의 에밀리에게 장미를입니다. 가장 길고 어려운 작품에 딱 걸렸네. 다 읽었다. 아, 참 충격적이구만. 다시 읽어도 충격적이야. 잡동사니 만들 때도 제가 읽고, 심지어 요 뒤에 문제도 제가 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문제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딱 한 번 읽었을 때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다시 읽으니까 또 새로운 부분이 보이고, 전체적인 줄거리는 남부의 되게 귀족 가문인 에밀리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집안에 남겨진 유일한 상속자? 가 된 상태로 이제 이야기가 거의 시작돼요.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은 에밀리의 시점도 아니고 에밀리의 가족 시점도 아니고 이 에밀리를 둘러싼 그 동네 사람들의 시점이, 우리는 이랬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에밀리가 이랬다라는 그 시점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에밀리가 이렇게 마을에서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하는 일종의 관찰기 같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서 진짜 백미는 이 동네 사람들이 귀족인 에밀리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선망하는 존재지, 귀족이니까. 근데 그녀가 좀 잘못돼. 아버지가 죽는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나이가 막 들어 보여. 이런 걸 보면은 한편으로 좀 통쾌하기도 한, 마침내 그녀를 동정할 수 있어, 불쌍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막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의 되게 적나라한 시선과 관점이 엄청나게 잘 묘사된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몰락해가는 남부의 귀족들, 변화가 막 시작되는 그 시기에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상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준 소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회적 배경을 다 차치하고도 마지막 결말이 꽤나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편에 들어갔지만 제가 커뮤니티에서 검색해보니까 이게 과연 사랑이 맞냐, 사랑편에 들어가는 게 맞냐,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작품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어떤 반전인지 읽어보시면 읽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타자는 손미의 시를 읽을 성현주 과장님께 제가 책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무사 마케팅부 성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읽을 작품은 손미 시인의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라는 작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페이지에 반 정도 되는 짧은 분량의 시인데요. 슬퍼요. 슬픈 시예요. 이 시집이 제가 막 출간됐을 때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제목만 봤을 때는 사랑에 대한 시집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로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누군가의 상실의 고통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라고 시작을 했다가 중간쯤에 가면 다시 사람이어도 될까?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사람이어도 될까?
이어지거든요. 이 작품 안에 있는 화자의 슬픈 마음이 너무 이 짧은 글 안에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고, 예전에 나왔을 때 읽고 지금 다시 읽는 건데 그냥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냥 소리내서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고 다시 쓰면서 읽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이 잡동사니 노트에다가 이 작품을 한번 점심시간에 필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타자인 유상훈 편집자님께 이 잡동사니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음사 편집부 유상훈입니다. 지난번 잡동사니 편집과 관련해서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잡동사니에 수록된 작품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작품은 캐서린 맨스필드의 뭔가 유치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운입니다. 일단 작품의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리자면 오늘날 말하는 약간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와 관련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 남자 헨리와 여성 에드나는 아직 20살도 안 된 19, 16 이 정도 나이대의 아주 젊고 풋풋한 남녀인데 어느 날 이제 3등칸 열차에 탔다가 우연찮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운명 같은 사랑에 빠지면서 장밋빛 미래까지 막 꿈꾸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끝에 가서는 낭만적 사랑이 현실적 문제 없이 사랑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마무리되긴 하는데, 캐서린 맨스필드도 이제 삶을 살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약간 불안정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낭만적이고 운명적인 것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당연하지만 약간 씁쓸한 그런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이 첫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어떠한 결론에 이르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편소설입니다. 다음 타자인 홍보부 윤영우 사원님께 잡동사니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던져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홍보팀 윤영우입니다. 오늘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셰익스피어 글방을 읽어볼 거고요. 호주머니 속의 축제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글 한 조각이에요. 젊은 시절에 가난하지만 꿈 많던 헤밍웨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에세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잔잔하지만 다정스럽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헤밍웨이가 가난하지만 꿈 많던 그런 예술가던 시절에 책을 너무 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책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것도 담보 잡지 않고 책을 보고 싶은 만큼 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셰익스피어 글방과 그 글방의 주인인 실비아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책을 정말 읽고 싶은데 책을 구할 수 없었던 헤밍웨이에게 실비아가 얼마나 따뜻하고 고마운 존재였는지 느껴지는 문장들이 참 많았는데요.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나에게 그녀보다 더 친절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문장을 읽어보면 실비아가 얼마나 헤밍웨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든 생각이 인생에서 실비아 같은 인연을 한 번쯤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실비아처럼, 헤밍웨이가 기억하는 실비아처럼 누군가에게 기억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셰익스피어 글방과 실비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실비아와 셰익스피어 글방을 만난 이후에 헤밍웨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정말 운 좋게도 책을 무상으로 어떤 조건도 없이 빌려주는 실비아와 섹스피어 글방을 만난 이야기를 아내에게 막 이야기해줍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다정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그런 대화를 나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세상에 그런 곳을 찾아냈다니 우리는 복도 많네. 아내가 말했다. 우린 항상 복이 많아. 이렇게 둘이 대화를 주고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새 그 원형적 사고가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원형적 사고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당장 조금 가난해서 읽고 싶은 책을 빌려볼 돈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운 좋게도 책을 빌려주는 따뜻한 글방을 만나 책을 빌릴 수 있고 그 글방으로 향하는 길에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할 아내가 있으니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하는 그런 원형적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원형적 사고, 해밍웨이적 사고로 일상 속에서 행운을 찾아내고 사랑할 만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하루를 보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을 끝으로 저의 다음 타자이신 해외문학팀 박혜진 편집자님께 접동산이 사랑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음사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볼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달빛입니다. 다 읽었고요. 이 작품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모파상의 단편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손에 꼽게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두 여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루베르 부인 그리고 레토레 부인, 두 사람은 자매인데 그 동생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언니를 기다렸다가 언니를 만나서 막 반가워서 껴안고 막 무슨 일이 있었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언니 이 관자놀이의 그 흰머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25살인데 그래서 이제 막 언니한테 어떻게 된 일이야? 물어보는데 언니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언니가 사랑에 빠졌다는. 우리 언니는 유부녀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순간들이기도 하고 이별이라는 게 저 사람이 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하는 걸 깨닫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그 시간에 어떤 부분은 나였어. 그 시간에 있었던 달빛은 나였어. 그 시간에 있었던 공기는 나였어. 그 감정은 내 거였어. 라고 말해주는 문장이라서 제가 실제로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리고 저 자신을 위로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순서는 한국문학팀의 김화진 편집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민음사 한국문학팀 김화진입니다. 접동산이. 제가 읽을 작품은 맨 마지막 작품인 최미래 작가의 우리 죽은 듯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미래 작가의 단편소설 우리 죽은 듯이를 다 읽어봤는데요. 이 책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편집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최미래 작가의 첫 번째 소설집 모양새를 편집하면서도 많이 읽었던 소설인데 이렇게 사랑편 안에 묶여서 다른 글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더 이 단편의 색이 좀 뚜렷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최미래 작가가 그리는 젊은 연인들, 그런 연인들이 소설집 안에도 덜어 등장하는데 특히 우리 죽은 듯이의 이 연인들은 주인공인 우경, 그리고 우경의 연인인 제희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안 좋은 일이 겹치는 연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자리도 잃고 일이 들어오지도 않고 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장 싼 같이 살만한 공간을 얻으려고 겨우겨우 제이가 발품을 팔아서 그 집을 쓸고 닦아서 같이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어쩐지 우경은 제이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실 말이 되게 잘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불운한 예감 같은 것, 연인 사이에 하는 그런 걸 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에 제이가 이렇게 모로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 제이의 등에 있는 점 같은 게 점점 커지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그게 커져서 구멍처럼 커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제이의 꿈속에 들어가서 제이의 속마음을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되게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경험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내가 되게 믿었던 연인에게 불안해지고 불신을 품게 되는 딱 그 순간이 이 연인에게도 찾아왔다. 그런 예감을 독자에게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사랑, 연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동시에 젊은이들의 불안한 마음 같은 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낯설어지는 그런 마음 같은 게 갑자기 확 몰입이 돼서 잘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0명의 동료들이 릴레이로 잡동사니를 읽어보았는데요. 저희가 읽은 잡동사니 안에 수록작들, 그 수록작이 진짜로 수록된 진짜 책 궁금하시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던져봐야 되나? 책을 읽읍시다. 화이팅!